네, 지금 리스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슬라이싱, 잘라내다, 조각내다라는 뜻이죠. 슬라이싱 기능인데요. 우리 챗봇에서는 이 기능을 쓰지 않지만 실제 리스트를 사용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잘라내기. 문법적인 형식은 인덱싱을 할 때와 유사합니다. 브래킷, 대괄호를 써서 슬라이싱을 하는데 인덱싱은 특정 항목 하나만 쓰는 거죠. 근데 슬라이싱은 대괄호를 이용해서 특정 부분을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조각내기 기능이죠. 피처 슬라이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괄호 내부에 숫자를 최대 3개를 쓸 수 있습니다. 최대. 그 숫자들을 콜론으로 구분하는데 리스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얼마씩 인덱스를 증가시켜 가면서 라고 쓰시면 됩니다. 네, 자세한 거 밑에 내려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라는 리스트가 이렇게 5개의 항목을 가진 리스트라고 하면 A에 2:4라고 하면 2 이상 4 미만입니다.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니까 0, 1, 2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4 미만이니까 여기까지죠. 4 미만. 그래서 앞에 시작은 이상이고 두 번째 숫자는 미만이라는 거, 미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하가 아닙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항목 값을 생략하면 이 콜론만 입력하면 두 번째 항목부터 끝까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생략하면 끝까지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 의미라면은 콜론 좌우의 숫자를 2개 다 비워두면 처음부터 끝까지인 셈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요걸 언제 쓰는지를 보면 리스트를 카피할 때 많이 씁니다. 이 카피라는 의미는 뮤터블, 수정 가능이라는 용어를 나중에 설명드릴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숫자가 증감이라고 했죠. 증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끝에서부터 보면요. 첫째, 두 번째 숫자가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3씩 증가시켜 가서라고 하면 0번째, 3번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숫자는 증감을 나타내는 거고 이 숫자는 생략하면 1이다 라는 겁니다. 1이다. 근데 특이하게 증감의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리스트 값을 역순으로 출력하게 됩니다. 리스트 값을 마이너스 1개씩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인데 마이너스면 처음에서 마이너스면 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끝에서부터 역순으로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가 리스트의 슬라이싱 기능이고요. 몇 가지 리스트와 관련된 기타 연산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스트와 정수의 곱셈 연산이 있습니다. 예전에 문자열과 정수의 곱셈 연산 한번 드렸죠. 그 문자열이 100번 카피된 리스트가 만들어진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문자열이 만들어진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리스트도 똑같습니다. 1, 2라는 항목을 가진 리스트를 곱하기 정수 5라고 하면 1, 2라는 값이 5번 반복되는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리스트와 정수의 곱셈 연산. 그런데 저렇게 해서 리스트에 곱셈을 할 수 없다면 리스트의 각 항목들을 에다가 다 곱하기 5, 즉 1 곱하기 5, 2 곱하기 5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 반복문을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차후에 파이썬 문법을 많이 배우시다 보면 훨씬 간단한 방법이 있지만 일단은 0번째부터 2번째보다 작을 때까지 각각의 항목을 인덱싱을 통해서 곱하기 5를 하는 방법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리스트의 슬라이싱 그리고 기타 몇 가지 연산들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은 리스트와 관련된 많은 조작 방법들, 연산 방법들, 함수들 또는 키워드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in이라는 키워드, 사실 앞에 스트링에도 사용되는 키워드인데 당연히 in이라는 키워드는 뒤에 리스트나 튜플 또는 뭐 문자열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리스트를 이렇게 정하고 3 in A라고 하면 A라는 리스트에 3이라는 값이 있으면 true를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하는 키워드입니다. in이라는 키워드. 그래서 어떤 리스트 안에 어떤 값이 있는지 반복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체크할 필요 없이 i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메소드는 함수입니다. 함수인데 클래스와 관련된 함수입니다. 차후에 클래스 설명을 하겠지만 실제 우리가 객체라고 하는 놈들은 좀 복잡한 설명인데요. 객체라는 놈들은 값과 그 값을 조작할 수 있는 함수를 합쳐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객체, 파이썬의 모든 값은 객체니까 그 객체는 값도 가지고 있고 그 값을 만지는 함수도 가지고 있는데 이 함수를 메서드라고 합니다. 값을 조작하는 방법이라는 뜻이겠죠. 예, 뭐 이건 앞에서도 간단하게는 설명드리고 넘어왔던 건데 예전에 문자를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죠. 샘플이라는 변수가 테스트라는 문자를 갖고 있으면 sample.capitalize 대문자라는 capitalize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 메서드는 해당하는 문자 객체의 앞글자를 대문자로 바꿔서 반환해 줍니다. 반환합니다. 실제 샘플의 테스트라는 이 문자열이 대문자로 바뀌는 게 아니고 바뀌어진 문자열이 만들어져서 반환되는 겁니다. 해당 객체가 변경되지는 않고 변경한 것을 그냥 반환, 리턴해주는 메서드가 capitalize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코드를 한번 보시면 실제 샘플이라는 문자가 지금 테스트이고요. 그 샘플.capitalize에서 그걸 프린트하면 테스트라는 게 나오는데 원래 샘플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문자로 시작을 하죠. 당연히 문자열은 이뮤터블 객체니까 수정할 수 없을 뿐더러 capitalize는 변경된 객체를 반환할 뿐입니다. 리스트와 관련된 메서드들 엄청 많습니다. 이걸 언제 다 기억하나? 다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걸 이런 기능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기능이 필요할 때 검색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뭐 검색창에 파이썬, 리스트, 메서드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듣기만 하시면 될 듯 합니다. A라는 리스트를 만들고요. A.index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index라는 메서드는 해당하는 값의 위치, 인덱스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2라고 하면 1이 반환되겠죠? 1이 반환됩니다. 그런데 동일한 값이 여러 개 있으면 첫 번째 값, 하나의 첫 번째 값의 인덱스를 반환합니다. A.count라는 메서드도 있습니다. 해당하는 값이 몇 번 존재하나 5는 지금 3번 있죠. 중복된 값이. 그럼 3이라는 값이 리턴됩니다. 그래서 index라는 메서드, count라는 메서드 이름을 가지고 기능을 이제 유추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보시면 index라는 메서드를 호출할 때 지금 이 리스트에는 10이라는 값이 없죠. 10이라는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에 존재하지 않는 값을 인덱싱을 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실행 중. 그래서 어떤 값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 있는지 index라는 메서드로 검색을 하고 싶으면 먼저 그 리스트 안에 값이 있는지를 보고 있으면 인덱스 함수를 메서드로 호출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많이 쓰는 메서드로 append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append는 추가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A라는 리스트를 만들고 A.append6라고 하면 해당하는 값이 리스트의 끝에 append 됩니다. 추가되는 거죠. 추가되는 겁니다. 끝에. 그래서 append는 어디에 추가하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끝에 추가되는 거니까. 근데 특정 위치에 추가하고 싶으면 insert라는 메서드를 쓰시면 됩니다. insert. 그래서 A란 세 번째에 3이라는 값을 넣으라고 하면 0, 1, 2, 3이 되니까 요 위치에 삽입이 되겠죠. 그래서 3번째에 3이라는 값이 insert 됩니다. insert 됩니다. extend라는 메서드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a.extend라고 하면 리스트를 파라미터로 받아서 그 리스트를 뒤에 추가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의 리스트였고요. 789가 뒤에 또 추가된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xtended는 파라미터를 리스트를 받아서 그 리스트를 뒤에 추가해 준다. append와 정확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리스트 간에 몇 가지 연산이 있습니다. 리스트와 정수의 곱셈 연산을 설명드렸고요. 리스트 간에 덧셈 연산도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리스트가 1, 2, 3, B라는 리스트가 4, 5, 6이면 더한 리스트를 C에 넣으라고 하면 C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리스트 간에 더하기가 됩니다.
이제까지는 리스트에 항목을 추가하는 것만 설명을 드렸고 당연히 항목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remove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해당하는 값을 삭제해 줍니다. 당연히 이것도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삭제가 되겠죠. 구분은 하지 않지만. 그래서 해당 리스트에서 5를 삭제하면 이렇게 5가 하나 없어진 처음 하나만 삭제해야 됩니다. 그죠? 똑같이 remove도 삭제할 값이 없으면 런타임 에러가 생깁니다. 당연히 삭제할 때도 해당하는 삭제할 값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으면 remove를 하시는 게 안전한 코딩 방식입니다. 이 remove라는 메서드는 리스트의 함수, 리스트의 메서드고요. 그렇지 않고 뭔가의 객체를 삭제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전에 키워드와 예장함수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delete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A의 두 번째 항목이 삭제됩니다. 지금 두 번째는 4니까 4가 삭제되겠죠. del A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A라는 리스트가 삭제되는 겁니다. A라는 리스트가 삭제되고 나면 밑에 코드 보시면 A라는 리스트를 삭제했죠. 그리고 print A라고 하면 A라는 객체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이 문장에서 런타임 오류가 발생합니다. A라는 이름 자체가 define 되지 않았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A라는 리스트 전체를 없앨 수도 있고 인덱싱을 통해서 해당하는 엘리먼트만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리스트입니다. 사실 리스트의 기능은 워낙 많아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자주 가는 여기 tutorials point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tutorialspoint.com이라는 사이트인데 해당 링크를 잘 찾아오시면 파이썬 언어에 대한 도움말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을 보시면 파이썬 문법적인 구조를 순서대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한번 오셔서 리스트를 오시면 뭐 영어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문장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차근차근 한번 따라와 보시면 되고 요즘 다 옆에 우측처럼 여기 라이브 데모가 있죠. 그래서 해당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진짜 거기서 바로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구동이 되어서 바로 실제 연습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무료이고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 실행 결과도 바로 보실 수 있고 여기서 코드가 수정도 가능합니다. 네, 오늘까지 파이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자료형, 그 중에 첫 번째 리스트 자료형을 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